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해지 수단, 선물 옵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일단 해지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해지가 뭔지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지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손익이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의 가격이라고 할까요? 주가라고 해보죠. 저희가 이제 주식이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억이 있다면은 손익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죠? 뭐 100원이 올라가면, 주가가 100원이 올라가면 내 손익도 100원이 올라가고, 뭐 주가가 만원이 올라가면 내 손익도 이제 만원이 올라가고, 뭐 주가가 만원이 떨어지면 내 손익도 이렇게 만원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오직 주식만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해지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해지가 그냥 울타리를 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똑같이 샀는데, 여기 손익이고 여기가 주가라고 해보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 주식은 조금 시장보다는 좀 덜 떨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뭐 코로나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자산 시장이 막 너무 버블이 온 것 같아서 막 급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꼭 뭐 언제 급락이 올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이 수익을 좀 지키고 싶다, 내가 좀 해지를 하고 싶다, 내 지금의 손익을 조금 울타리를 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뭐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선물 매도를 해서 이제 해지를 한다고 치면은 선물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여기 선물에서 손실이 나면서 똑같이 되고, 여기도 이제 주식에선 마이너스가 나지만 선물 매도에선 플러스가 나게 되거든요. 결국 이게 다 상쇄가 되면서 이렇게 합쳐진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거랑 상관없이 손익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통 해지라고 합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똑같은 기초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하면은 뭐 사실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겠죠. 왜냐면 그럼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산 주식하고 살짝 다른 뭐 코스피 200 선물을 해지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주식이 조금 더, 그러니까 덜 떨어지기만 해도 이제 수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알파 수익이라고 하는데, 해치펀드들이 이제 이렇게 해지를 해서 알파 수익을 많이 추구를 하고요. 보통 해지를 한 60에서 70%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조금 투자를 한 다음에 해지를 하고 알파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선물하고 옵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물이랑 옵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선물부터 보면은, 선물이란 이제 기초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인수 시점에 인수도를 하는, 이제 약정하는 계약이고요. 기초자산이라는 것은 뭐 주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이나 뭐 그냥 개별 주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코스닥 150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미국 쪽 S&P, 뭐 다우, 나스닥 100, 뭐 여러 가지 다 있고요. 뭐 원유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설탕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기초 자산들이 다 있고요. 그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리 결정된 딱 가격을 정해 놓거든요.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뭐 70달러 이럴 수도 있고,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뭐 430포인트, 뭐 아니면 뭐 300포인트, 뭐 450포인트 여러 가지 다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미래 정해진 시점, 일정 시점, 보통 일반적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3, 6, 9,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있고요.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일정한 만기에 보통 이제 뭐 내마녀의 날, 뭐 세마녀의 날 하는 게, 이 선물하고 옵션들의 이제 만기가 모여 있는 날을 뭐 내마녀의 날, 세마녀의 날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이제 일정 시점에 정해진 시점에서 인수도를 하는 계약입니다. 이제 사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기초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까지는 똑같은데, 여긴 이제 권리만 있는 겁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권리만 있을 수도 있고 의무만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이 부분은 뒤에 지금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는 아니고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선물에 이제 매수 포지션이 있고요. 이제 선물의 매도 포지션 두 가지만 존재를 하고요. 여기엔 다 이제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옵션은 이제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존재하고요. 풋입니다. 네, 제 글씨를 못 써서 이 풋 옵션은 또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풋 옵션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요. 콜 옵션의 반대가 풋 옵션은 아니고 콜 옵션의 매수의 반대가 콜 옵션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풋 옵션도 똑같이 콜이 반대가 아니고 풋 옵션 매수의 반대가 풋 옵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선물 매수부터 알아보면은 선물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코스피 200이라고 치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면은 손익이 나는 패턴이고요. 코스피 이제 200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 떨어지면 손익이 나고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레버리지가 한 배면은 뭐 굳이 해지를 하는 필요도 없고 해지의 효과가 되게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의 주식을 1억의 돈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너무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이 1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버스 뭐 2배짜리 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1억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 2배짜리여도 5천만 원이나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이 선물은 이제 레버리가 1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해지할 때 몇백만 원밖에 들지가 않죠. 근데 왜 이제 몇백만 원밖에 들지가 않는지 이것은 좀 증거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한번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증거금 같은 경우가 개시증거금이라는 것은 이제 0.07인데 이게 그냥 7.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아까 그 화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증거금이라는 게 개시증거금은 이제 7.2%고요. 유지증거금은 이제 4.8%인데 개시고요. 유지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코스피 200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돈이 코스피 200의 가격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430포인트거든요. 코스피 200의 가격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승수를 곱하게 되는데요. 코스피 200의 가격이 430인데 이게 단위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승수를 곱하는 겁니다. 승수가 이제 그냥 코스피 선물은 25만 원이고요. 미니는 5만 원입니다. 이제 곱하면은 430을 25로 곱하면은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즉석에서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한 1억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억 750만 원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게 100% 다 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7.2%만 돈을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74만 원만 투자하면은 1억을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제 나눈 구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1포인트가 움직이면은 1%가 아니고요. 1포인트가 움직이면은 올라가는 것도 1포인트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거는 774만 원인데 1포인트면 25만 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 이제 430에서 10% 올라가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죠. 430에서 10% 올라가면은 43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0% 올라간다고 치면은 43포인트가 올라가면은 여기 위에도 이제 43포인트가 올라가겠죠. 770만 원을 투자해서 10%면 원래는 7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43%가 올라간다는 것은 43%에다가 만약에 25만 원을 곱하면은 1075만 원이나 나옵니다. 1075만이니까 2배가 넘죠. 수익이 10%만 올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이 승수 효과 때문에 2배가 넘게 오르게 됩니다. 10%가 올라가면 2배가 넘게 오른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할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돈을 조금만 넣어도 774만 원만 넣어도 거의 1억치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게시할 때는 7.2%의 돈이 필요하고 하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담보금이 7.2%인데 실제로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4.8% 정도는 꼭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유지를 못하면 이제 이게 마진콜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돈 넣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돈을 추가로 더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라는 게 또 있는데 델타는 그냥 간단하게 이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포인트가 올라갈 때 1포인트가 올라가죠. 그럼 기울기는 그냥 1입니다. 선물 매수의 기울기는 1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선형입니다. 델타는 1이고요. 델타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적분할 때 많이 배우는데 미적분까지 얘기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는 1이다. 선물 매도는 마이너스 1이죠. 1이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내려가면은 1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1을 마이너스 1로 이제 나누면은 마이너스 1. 델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요. 델타는 기울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매수랑 콜 매도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여기를 좀 지워보도록 하죠. 지우기가 너무 작네요. 네, 그냥 밑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죠. 뭐, 네.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은 콜 매수, 콜 매도 이제 옵션이죠. 여기 옵션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풋 매수, 풋 매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콜 매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도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여기가 이제 손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이 지금 이제 430 정도 되는데 430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0짜리로 440이 넘어가면은 이제 44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0은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사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440에 콜을 이제 440에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포지션은 권리만 있고요. 매도 포지션은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440부터 내가 이제 코스피 200이 450이 돼버리면 이제 10만큼 먹는 거잖아요. 내가 440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손익 그래프가 뭔가 조금 사기잖아요. 이익만 나는 그래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는 당연히 돈을 내, 프리미엄을 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옵션 가격이 될 거고요. 프리미엄을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10 정도를 내면은 네. 그럼 마이너스 이제 10이죠. 10을 내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그럼 이제 450이 되겠죠. 45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근데 440 전까지는 마이너스 10포인트가 손해고 440부터 450까지는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 가고 450부터 나는 수익이 무제한대로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수 포지션이고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반대로 거울처럼 반대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0 이후로는 무제한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고 450 이전에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40 이전에는 무조건 10포인트 이익을 보고 여기 440부터 450까지는 이제 10포인트에서 0포인트까지의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 매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무제한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 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한 수익을 얻고 무제한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손실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델타는 이렇게 되는데요. 콜 매수 포지션에서 델타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요 그림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월 만기라고 해보죠. 8월 만기가 됐을 때 그래프입니다. 근데 장중에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는 모습이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되거든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시점마다 이 가격 이제 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코스피 200의 주가 시점마다 이 기울기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항상 다른데 델타가 그래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여기 있다 하면 그 기울기는 이만큼이 되고, 주가가 여기 있다 하면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 그 시점에 기울기가 델타가 되게 되고, 그 델타는 계속해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가 높을수록 내가 수익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익에 들어갈 확률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델타가 나중에 이제 해지하는 비율을 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이 나는 가격까지 가는 걸 이제 내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격.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주식이 이제 430인데, 내가 이제 430짜리에서 권리를 살 수 있는 콜을 사면 똑같잖아요. 이제 주가랑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하고 이제 그렇게 똑같을 때는 또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440 같은 경우 이제 외가격이겠네요. 이제 내가격이 되려면 430보다 낮아야 이제 바로 이익이 나는 구조겠죠. 이제 그게 내가격이고, 뭐 440 이런 가격들은 이제 외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올라야 가격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외가격. 바로 지금 행사해도 이익이 나는 구조는 내가격. 이제 행사가랑 이제 지금 현재 주가랑 똑같다 라고 하면 이제 등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콜옵션은 뭐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풋옵션은 반대는 아니고, 콜옵션이랑 반대는 아니고, 이제 손익 구조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손익이고, 여기가 코스피 200의 움직임이다. 이제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일 때, 풋옵션은 똑같이 이제 다른데 방향만 다르고요. 손익이 날 때, 이제 코스피 200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 매수의 포지션이고요. 근데 풋옵션 매수도 당연히 이렇게 권리만 있다 보니까 장점만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똑같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조금씩 이 프리미엄만큼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콜옵션 매수의 포지션이고,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풋옵션 매도의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풋옵션도 똑같이 장중에는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기울기들이 이제 델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델타를 내가 막 구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증권사에서 다 이렇게 이제 뭐 HTS에 들어가시면 뭐 MTS에도 있고요. 이렇게 다 델타가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증권사에서 구하고 있는 이 델타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델타가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옵션 해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이고요. 일단 뭐 기초자산에다 승수 델타 수량을 곱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걸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보여만 드리고, 뒤에서 실제로 엑셀로 저희가 실제로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계산식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해지 거래를 할 때 그럼 돈이 얼마가 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돈이 얼마가 드는 걸까? 이제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선물 매도할 때랑 옵션 매수할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옵션 매수보다 사실 딸 확률은 더 높은데, 이럴 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매도는 굳이 제가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매도 같은 경우 이제 HTS나 뭐 MTS나 뭐 증권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다 나옵니다. 이제 거기 매도가 사실 계산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다 계산을 해놓거든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매도는 나중에 증권사 어플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딸 확률은 높은데 손실을 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사실 매도는 어떻게 보면 선물 해지할 때 그렇게 좀 적합하진 않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저 같은 경우 그냥 선물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지하는 수준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실제로 해지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일단 장단점부터, 해지 포트폴리오 장단점부터 조금 알아보고 조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일단 내가 산 주식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들처럼 이제 롱숏 포지션을 하면서 주식은 롱, 뭐 코스피 200은 숏, 아니면 코스닥 150은 숏 하면서 내 주식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 150보다 잘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차이를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요. 알파 수익, 결국 초과 수익이 이제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뭐 기본적인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 뭐 아니면 뭐 그런 ETF에 비해서 이제 헤지를 할 때 자본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14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배인 인버스 레버리지보다도 훨씬 더 1억을 헤지할 때 아까 요거는 774만 원이 들어갔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774만 원으로 헤지하고 그냥 나머지 이 돈을 뭐 한 4,300만 원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 돈으로 뭐 다른 주식을 투자하던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2배짜리 인버스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헤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내가 하락에 베팅만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주식은 없고 하락에만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땐 사실 뭐가 좋다고는 말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그냥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무조건 승리인데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푹 꺼지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거든요. 거의 여기서 손실이 다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버스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결국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방향성이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ETF보다 장점이 높다는 거는 그냥 헤지 목적일 때만 더 맞다는 것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농사로 졌을 때 제가 뭐 배추 농사를 하는데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배추 가격을 이제 선물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배추 선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물로 했는데 이제 무랑 배추랑 뭐 보통은 비슷하게 움직여도 꼭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하게 뭐 한 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기초자산,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제 롱 포지션이죠. 내가 사고 있는 주식과 당연히 뭐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150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움직이면 내가 산 주식은 내려가고 코스피 200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고 사실 이거는 결국 수익하고 알파 수익하고 그냥 반대 개념이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은 이제 롱 포지션에서 매수를 한 상황이고 이제 선물은 매도를 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식이 그냥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주식은 막 오르겠죠. 근데 선물은 이제 막 내려갈 겁니다. 손실이 나겠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평가이익이 날 텐데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아까 이제 유지 증거금은 4.8%라고 했잖아요. 이제 개시 증거금이 7.2%인데 이게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막 14배나 되다 보니까 뭐 좀만 떨어져도 바로 이제 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더 넣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 난 돈을 조금 여기다 넣어야 되는 그런 리밸런싱이 계속 좀 필요합니다. 역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은 내려가고 그럼 주식이 내려가서 선물이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파생 계좌에는 돈이 이제 현금이 계속 이 선물 같은 경우에 1일 정산을 하거든요. 오늘 딴 돈 그냥 오늘 바로 통장 계좌에 꽂아주고 이제 오늘 손실 난 돈 오늘 바로 빼갑니다. 왜냐면은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돈을 쌓다 보면은 갑자기 크게 움직여가지고 얘가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루마다 그냥 정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주식이 떨어져서 돈이 그냥 너무 이 파생 계좌에 많아지고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면 현금이 많아지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이렇게 주식으로 넘겨서 좀 다시 사는 그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100% 그냥 주식을 다 해치해버리면 손익구조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손익이고, 주식이 오르든 말든 그냥 손익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주식이 이제 상승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플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 한번 좀 해지를 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다시 그 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지 금액 같은 경우에 선물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이제 기초 자산 가격에다가 승수 곱하고 델타 수량을 곱하면 이 선물 해지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해지 금액, 이제 선물의 해지 금액이죠. 선물의 해지 금액은 기초 자산 가격 곱하기 수량 곱하기 델타 곱하기 이제 승수인 거죠. 근데 뭐 일단 먼저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사례니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현재 돈이 1억 3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1억치를 매수를 하고요. 파생 상품에 이제 해지를 위해서 한 3천만 원 그냥 안전하게 그냥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럼 순 자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3천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지 펀드들이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레버리지를 왜 쓰냐면은, 왜냐면 이제 그냥 주식을 해지만 100% 해버리면은 내가 주식이 올라갈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 주식과 이 코스피 200의 차이가 나서 내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식을 1억인데 1억을 더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빚을 져서 2억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헤지펀드 레버리지는 한 200배에서 뭐 최대 400배까지도 가고요. 그러니까 400%까지 가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저는 그냥 딱 100%만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죠. 1억이 있는데 1억을 레버리지를 해서 2억을 투자했고 실제로 총 자산은 2억 3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주식은 2억을 투자했으니까 2억만큼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2억만큼 해지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물이 해지해야 되는 금액은 2억이 되게 됩니다. 그렇고요. 기초자산 가격은 지금 한 426포인트 정도 되네요. 426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수량이 이제 모르죠. 수량은 얼마를 해야 될지 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곱하기 또 델타는, 선물의 이제 매도 포지션은 제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델타가 1이라고 했죠. 선물 매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떨어질 때 1이 올라가서 1 나누기 마이너스 1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델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선물 매수는 1이고요. 거기다 승수는 이제 기본 선물은 25만원이고요. 미니 선물은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작게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제 개인분들은 그냥 5만원을 곱하는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이 2억이다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25만원짜리 승수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는 그냥 2억에다가 426을 나누고요. 이제 역으로 얘네를 다 옮기면 되겠죠. 여기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또 25만원을 나누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되겠죠. 이제 나누기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엑셀로 바로 해버릴까요? 엑셀로 그냥 어이구 네 갑자기 이제 화면이 떴네요. 이제 2억에다가 426을 나누고 거기다 25 나누고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9계약을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1.9계약을 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2계약을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2계약을 매도를 할게 라고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해지 값은 이제 2억 1313만원이 나오네요. 조금 1.9보다 많으니까 살짝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지 비율은 106%, 2억에 대해서 한 106% 정도 해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델타 해지라는 게 이제 이 금액을 100% 맞추는 걸 이제 델타 해지라고 하고요. 제가 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델타 해지라고 합니다.
뭐 감마 엣지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거 다 복잡하고 결국 웬만한 투자는 그냥 델타 엣지만 해도 되고요.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델타 엣지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엣지로는 이제 두 계약이면은 2억이 해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해지가 어떻게 그럼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물을 두 계약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했고요.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이 요 정도 되는데 코스피 200 선물이 여기 사이거든요. 426이니까. 근데 이제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손익 차이가 없죠. 보시면은 거의 뭐 최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 나는 게 왜 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플러스 쪽에는 이게 파생이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의 초과분에 대해서 11% 정도 세금이 내야 되거든요. 뭐 그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가 완벽하게 해지를 한 게 아니죠. 이제 딱 해지 수량이 1.9인데 1.9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계약을 해서 좀 그 부분의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증시가 이제 11%가 올라도 뭐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그냥 원본하고 그대로고, 뭐 주식이 15% 빠져도 뭐 손실이 거의 없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본 내가 1억 3천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고요. 이 총자산 수익률은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2.3억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본 코스피 200 대비 수익률 차이는 코스피 200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났는지, 아니면 이거 2억 3천 대비해서 코스피 200 대비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는지고요. 증시가 당연히 올라갈 때는 해지를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2.6%의 코스피 대비 손실이 나고,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15% 났을 땐 당연히 해지하는 게 훨씬 좋겠죠. 13.8% 오히려 코스피 200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물 해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좀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옵션은 조금 화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내용이 옵션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뭐 옵션을 보시려면은 뭐 여기 이제 선물 옵션에서 뭐 옵션 시세, 옵션 현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키움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저는 원래 키움을 쓰진 않는데 키움으로 한번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만기가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풋옵션, 저희는 해지를 할 거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를 해야 되겠죠. 주식 2억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가장 근월물인, 이제 가장 가까운 걸 이제 근월물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거 이제 원월물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가장 원월물은 23년 12월 만기까지도 있네요. 당연히 이제 만기가 길수록 비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430 행사가에 8월짜리 만기를 계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 정도 되네요. 9포인트 정도 되고요. 옵션 가격은 9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이 9포인트를 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필요시 이 거래를 할 때 필요 금액은 이제 여기에다가 행사 가격에다가, 요건 제가 잘못 썼네요. 행사 가격을 곱하지 않고요. 그냥 승수에다가 수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좀 오타를 냈네요. 승수에다가 그냥 수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9포인트죠. 이게 그 포인트에다가 곱하기 25만원을 하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포인트에다가 25만원이니까 225만원이네요. 한 계약당. 근데 요건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어서 그렇고, 미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5만 곱하면 되니까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나누기 5 하면은 미니 옵션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냥 옵션은 25 곱해서 225만원, 그냥 옵션은 45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니까 선물할 때 금액을 얼마가 필요한지 얘기를 안 했었네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엑셀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수 금액이 나오는데, 이 매수 금액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재가, 선물 200 현재가가 426.25죠. 여기에다가 승수 25만원 곱하고 계약수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개시 증거금이 7.2%였죠. 0.0720을 곱하면 딱 나오게 됩니다. 한 계약을 계약하는데, 두 계약을 계약하는데
1535 한 계약이면 767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두 계약만 계약을 해도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1535인데 두 개 이 1535억이 이제 2억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저 이제 옵션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옵션을 본 경우는 이제 이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굳이 이제 430짜리 옵션을 행사를 했고요. 지금 가격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선물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이제 현재가 427.84입니다. 여기가 딱 현재가고요. 코스피 200이고 여기가 이제 손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430에 제가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430에 풋옵션은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430에 제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430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주식이 이제 떨어질수록 좋은 거겠죠. 왜냐면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코스피 200이 0으로 간다고 쳐도 저는 430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430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이득이겠죠. 많이 내려갈수록. 근데 뭐 예를 들어서 440까지 가면은 제가 굳이 440에 간 거를 430에 팔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손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권리가 지금 9포인트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9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9포인트만큼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뭐 수익이 나는 구간은 이제 421까지 떨어져야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되게 되겠네요. 왜냐면 430에 샀는데 9포인트만큼의 프리미엄을 지출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는 구간은 421 이하까지 떨어져야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바로 해버리면 지금 벌써 이 427.84랑 430의 차이인 2.16은 수익이 벌써 나버리잖아요. 이게 내재 가치, 이미 내재 가치 2.16만큼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수익을 하면은 2.16밖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메리칸 옵션이라는 게 있고 유러피안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러피언이어서 그냥 무조건 만기에만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고요. 중도에 내가 그냥 팔고 싶으면 그냥 팔면 됩니다. 행사를 안 하고 팔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쳐도 내가 9에 사서 2.16 수익을 얻자고 행사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의 차이가 이제 내재 가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내려갈 확률이라는 게 이제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베팅료가 어차피 이제 6.84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내려가는 확률에 6.84의 금액으로 베팅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내려갈 것 같은 사람이 6.84를 지불을 하고 베팅을 하겠죠. 내재 가치가 있는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격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20짜리 옵션을 샀다라고 하면은 아직 내가격이 아니죠. 이런 건 이제 외가격. 똑같이 이제 427 가격의 행사가는 없지만 427 가격의 행사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등가격 옵션이다. 행사가랑 지금 주가가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등가격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잔존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정말 딱 남은 일자고 25일은 이제 영업일수, 뭐 당연히 휴일은 안 하잖아요. 공휴일이나 주말은 안 하니까 영업일수가 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일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한가를 가면은 뭐 이만큼 올라가고 하한가 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하한가 가면 사실 휴지죠. 뭐 상한가 가면 많이 올라가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게 주식이 이제 떨어져야 상한가를 가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하한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한가 가면 이제 하한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같은 게 이제 만기 때 나타나는 이 선형적인 그래프는 만기 때 나타나는 그래프고, 실제로 이제 만기 전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 지금 기울기는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조금 단위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100을 나누셔야 됩니다. 0.54, 03, 07 그냥 0.5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만기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냥 54%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해지할 때 요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델타는 조금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감마나 베가나 세타나 로는 뭐 실제로 정말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정말 전문적으로 제가 옵션으로 내가 옵션으로 막 정말 뭐 ELS를 만들어 보겠어 뭐 이렇게까지 하실 게 아닌 이상 했지만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는 필요 없고요.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재 변동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에는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역사적 변동성이 안 나와 있네요.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내재 변동성을 설명하기가 쉬울 텐데 잠시만요. 이제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여기 같은 게 여기 이제 역사적 변수 누르니까 나오네요. 이제 누르니까 나오는데 저도 이제 키움을 안 써서 잘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역사적 변동성 이렇게 누르니까 나오네요. 이 역사적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 하는데 이걸 수치로 변동성이 이제 높을수록 큰 건데 과거의 움직임을 보니까 얘가 뭐 이렇게 움직였더라.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78 정도 되더라 인 겁니다. 근데 15.16이라는 거는 이 옵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사적 변동성에 비해서 지금 옵션 가격이 조금 더 비싸네?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15.16인 건데 여기서 그럼 무조건 이 옵션이 비싼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선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주식이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20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옵션을 사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낮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옵션을 굳이 사지 않고 뭐 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커야 유리하고요.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작아야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현재가 이제 코스피가 427이잖아요. 472인데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죠. 현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찍는 게 7월 11일입니다. 근데 만기가 옵션 만기가 이제 8월 이제 옵션 만기는 다 매월 이제 뭐 미니까지 포함해서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8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제가 430 풋옵션을 샀으니까 뭐 최소한 430 이게 근데 프리미엄을 9 냈으니까 421까지 내려가야지 내가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막 이렇게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재 변동성이 얘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실 옵션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옵션을 풋옵션을 산다고 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주식이 엄청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옵션을 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이런 의미에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옵션의 가격이다. 근데 다만 꼭 높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잘 없는데 이제 좀 이거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어서 인포맥스라는 프로그램 좀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있는데 뭐 5일 동안의 이제 역사적 변동성은 뭐 10.64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250일 역사적 변동성, 과거의 이제 변동성이죠. 뭐 그런 건 이제 18.88이다. 뭐 이렇게 좀 유료 프로그램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는 보통 이제 무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요것만 보셔도 뭐 사실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내재 변동성보다도 결국 내가 이제 주가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옵션이나 선물을 한 방향으로만 베팅을 할 때 중요한 거지, 뭐 사실 내가 해지용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뭐 이 내재 변동성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내재 변동성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해지할 때 변동성이 크면은 옵션으로는 해지할 때 이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굳이 높을 때는 그냥 선물은 변동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가격상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변동성이 높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뭐 풋옵션으로 매수를 하셔서 해지를 하셔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럼 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에다가 해지 금액을 구할 때 승수에다가 델타를 곱하고 수량을 곱하면 되는데요.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말고 이제 밑에는 이제 옵션, 제가 이제 아까 델타는 넣어놨었는데 여기다 똑같이 써보죠. 옵션에 해지 금액은 행사가에다가 델타 곱하고 수량을 곱한 다음에 승수를 곱하면 값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해지를 해야 될 건 2억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2억을 해지를 해야 되고요. 행사가는 현재 제가 430짜리를 한번 행사가를 해보겠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 그냥 마이너스 0.54다. 뭐 소수점은 두 자리 밑으로는 다 생략하고 마이너스 0.54다 라고 하고, 수량은 모르고요. 수량을 계산해야 되고, 승수는 그냥 옵션이어서 25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옵션을 해지해야 되는 금액은 2억에다가 430포인트를 나누고요. 델타가 이제 마이너스 0.54죠. 0.54에다가 승수 25만원을 나오면 이제 캐치 계산할 게 나오고요. 이제 3.4계약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3.4계약을 매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3계약을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3계약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행사가는 430이고요. 넣어주면은 해지값은 1억 7,425만원이 해지가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행사가의 승수, 델타, 수량을 곱하니까 1억 7,425만원이 해지가 되고, 그럼 해지 비율은 87%, 2억에 대해서 87%가 해지가 되고, 남은 포지션 금액은 롱 포지션으로 내가 주식이 실제로 이제 베타만큼의 이제 노출이 되는, 시장 상승 하락에 노출이 되는 금액은 2,575만원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금액은 아까 옵션 가격은 얼마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옵션도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풋옵션을 할 거죠. 매수가는 아까 9포인트였었죠. 9포인트고, 현재가도 이제 9포인트고, 행사가는 430포인트고, 델타는 마이너스 0.54다 라고 놓고, 계약은 3계약을 놓고, 만기는 이제 8월짜리 옵션이죠. 넣어보면은, 현재 이제 매수 금액 같은 경우 675만원이 나오는데요. 계산이 구하는 것은 이제 아까 포인트였었죠. 여기 봤을 때 9포인트짜리였었죠. 9포인트. 현재까지 이제 매수가는 9포인트에다가 곱하기 승수 25만원, 이제 금액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25만원을 곱하고 거기다 이제 계약수까지 곱하면은 내가 옵션을 매수하는 금액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5만원만 들어가고요. 아까 이제 선물보다 조금 더 돈이 덜 들어가죠. 레버리지가 옵션이 보통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변동성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럼 이 옵션을 3개 매도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손익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보시죠. 조금 그래프가 많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손익이 아까랑은 많이 다르죠. 선물을 매도했을 때는 올라가나 내려가나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선물을 풋옵션 매수를 하니까 올라갈 때도 수익이 나고 내려갈 때도 수익이 나는 좀 특이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횡보를 할 때 이렇게 수익이 3.2% 올라갈 때랑 코스피가 마이너스 3.8% 내려갈 때는 이제 손실이 나게 되네요. 이제 왜 그런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딱 이 주식의 손익을 선물 매도가 딱 완벽하게 해지를 하다 보니까 손익이 딱
주가가 높아지든 내려가든 손익이 안 나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풋옵션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을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보시면은 요만큼만 이게 마이너스가 나게 되니까 요만큼 빼고는 주식에선 계속 다 수익이 나게 되고요. 손실은 딱 이 프리미엄만큼인, 잠시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가 사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수익은 더 많이 나고, 이제 주식 손익보다 이게 커브가 이렇게 다가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이제 선물하고 달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이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급격하게 더 내려가면은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주식이 위아래로 좀 급등이나 급락을 할 것 같을 때 사실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올라갈 것 같으면 사실 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횡보를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선물로 매도를 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횡보는 안 할 것 같고 주식이 위로 엄청 튀던가 밑으로 엄청 튈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제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결국 옵션의 매수는 변동성이 커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 옵션의 매도는 변동성이 이제 작아진다에 베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풋옵션으로 매도를 하면은 내려갈 때도 수익이 없고 올라갈 때도 수익이, 물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수익이 덜 나지만은 이제 그런 포지션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델타가 뭐 풋옵션도 그렇고요. 풋옵션이 만기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손익하고 이제 코스피 200 움직임이어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만기 직전에는 이게 계속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델타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물도 그렇고 특히 옵션은 더더욱 조금 리밸런싱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 선물보다 옵션이 레버리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변동성만 크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난다 라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물로 보통 해지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나 내가 생각하기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선물로 일정 부분 해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선물로 한 계약으로 해지를 하고 그냥 풋옵션 한 계약 이렇게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횡보를 해도 손실은 크지는 않을 거고요.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손실도 마이너스 2%로 크지 않은,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도 구사를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토대로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조금 위든 아래든 좀 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콜옵션을 조금 해서 주식은 조금 올라간다. 잠시만요. 행사가 뭐 한 440 정도 해서 뭐 일단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짜서 지금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리밸런싱을 계속 해줍니다. 매수가가 뭐 1.12 지금 현재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델타는 넣어보죠. 뭐 델타도 여기 보면 이제 100을 나눠줘야 됩니다. 키움 거는 이제 그러면 0.23이 되겠죠. 0.23이 되고, 아이고, 네, 0.23이 되고, 계약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계약 해볼까요? 한 계약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계약 하니까 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럼 한 두 계약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횡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안 나죠. 레버리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너스 최대 한 2% 손실이 나고, 주식이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가도 마이너스 2.8%밖에 손익은 나지 않고요. 수익은,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수익은 11%가 올라가면 19%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포지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서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똑같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두 개 계약을 높여보면은 뭐 최대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 6%까지 횡보를 하게 되면 나게 되고, 수익은 올라가면 17% 수익, 뭐 내려가면 뭐 7% 수익,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꼭 똑같진 않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구조를 짜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구조를 짜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산 주식이 일단 괜찮다는 판정하에서 해지를 한다고 치면은 주식으로 이제 선물로 조금 해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해지를 하는 거에는 사실 상당한 중요한 사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필요 조건이 있죠. 내가 코스피 200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주식을 사야 해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단추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단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주식을 파는 게 낫겠죠. 당연히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힘들게 막 해지를 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코스피 200보다 내가 주식을 산 게 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당연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당연히 이제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식을 매입을 하셨겠죠. 이제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럼 좋은 주식을 샀을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영상 강의도 있지만 제가 뭐 FCF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나 뭐 림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나 아니면 EV, EBITDA, 뭐 퍼랑 PBR을 어떻게 보는지 좀 교육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해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주식을, 시장보다 잘 올라가고 뭐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실 해지하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주식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FCF나 림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조금 밸류에이션을 구하게 되는데,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고, 뭐 증시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이 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선물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풋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조금 해지를 하셔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해지를 할 때는 꼭 이제 명심을 해주실 거는, 이제 ETF, 이제 인버스 ETF보다는 해지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더 낫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방향성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경로가 똑같은 얘기지만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선물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지만 옵션이나,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가면 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여기서 이미 휴지가 돼버리거든요. 이 변동성이 작아지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크게 안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선물은 정말 완전 휴지가 되거든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 뭐 물론 여기가 만기 내외만 떨어지면 옵션은 상관은 없는데, 근데 옵션은 이제 또 만기 내에 꼭 도착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단점이 있거든요. 선물은 경로가 중요하고 레버리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안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고려해서 방향성 베팅보다는 꼭 해지 목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나 이럴 때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파생 관련 과목이.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조금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좀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모의 투자 하시면서 해지하는 걸 모의 투자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정말 내가 이제 좀 해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실제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제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